예, 안녕하세요.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.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. 그 휴가 갔었다고. 독일 남부 쪽에 휴가 갔었는데,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, 그래도 좀 괜찮은 건축물을 봤어요. 그래서 거기 좀 사진도 좀 찍고, 그리고 또 거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,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간 곳은 그 독일의 검은 숲이라고 하는 곳인데요. 거기가 그 독일 남부 쪽이에요. 제가 알기로 하도 그 숲이 울창하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너무 많아서 안 보여서 이제 아래에서 보면 안 보여서 검은 숲이라고 이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자연 좋고 나무도 많고 되게 휴양하기 괜찮은 곳이었습니다.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그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그 건축물이 있는 구조물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. 그 구조물이 뭐냐면 이름이 그 독일 말로 바움위펠파스입니다. 바움위펠파스인데 이게 일단 한번 제가 구글에 그 검색을 해볼게요. 그러면 나올 거예요. 바움위펠파트 이렇게 하면은 뭐 대충 안 됐는데 그래도 비슷한 거 안 나오네요. 자, 그럼 다시 바움 위펠 바움 위펠파 안 나와요. 이 슈바츠발트는 이게 보니까 이 건물이 이 그 구조물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. 근데 모양은 다 달라요. 지역마다 다 다른데 아무튼 바움비펠팟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물이 독일 여러 그 지역에 나누어져 있습니다. 이제 저희가 간 곳은 이제 여기 그 슈바츠발트 그러니까 그 검은 숲에 있는 그 바움비펠파스에 갔습니다. 여기 제가 이게 바움비펠팟이 무슨 뜻인지 한번 그 뜻을 보니까 그 나무 위에 있는 길,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바움은 이제 나무고, 비펠이 이제 위에 부분, 꼭대기 뭐 이런 거고, 파지가 뭐 선, 길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그 나무 위로 걷는 길,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근데 진짜로 이 구조물 이건 아닌, 뭐 이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 구조물로 가는 잠깐만요. 제가 어디 갔지? 아직도 이게 서툴러 가지고 예, 여기 있네요.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제가 거기 가서 찍은 거. 일단 이게 이제 최종 마지막에 있는 그 구조물입니다. 여기 가면은 이제 길을 따라 가는데 길을 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구조물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뭐 탑이라고 해도 되겠네요. 이 탑이 있는데 이 탑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몇 미터인지 까먹었네요. 그때 기억을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높아요. 높고 그 공기도 좋고 자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막 그랬습니다. 제가 이제 뭐 좋았던 거는 이 구조물도 그렇지만 가는 길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가는 길이 어땠냐면 뭐 이래요.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제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무가 되게 높은 나무들이거든요. 근데 그 나무 바로 옆에 이렇게 길이 있죠. 그래서 나무 위에 있는 길. 그러니까 바움피펠팟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까 그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이 다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좀 더 실제 의미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좀 좋았던 게 이 다리가 어떤 철골 구조가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이게 철골 구조거든요. 이 안에 나무로는 이렇게 높고 좀 안정성이 있는 다리를 짓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. 아마.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부분에 잠깐만요. 이게 되나? 네, 될 것 같네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보이죠? 이 부분이 이제 저기 뭐야 그 철골 부분이거든요. 이제 철골 부분으로 사실 지지를 한 거죠. 진짜 구조체는 철골 부분이고 이 밑에 있는 거, 이 위에 있는 그 발판, 상판 같은 경우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요 밑에도 보면은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철골 구조가 그 나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.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무튼 뭐 자연에 뭔가 동화되어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.
아무튼 이렇게 가는 길이 되게 좋았습니다. 뭔가 이렇게 나무 위를 걷는 느낌이 진짜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여행 그 블로그 하시는 분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책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구조에 관한 얘기죠. 그래서 요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기 그 바운비페파 한국말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? 나무 꼭대기 길. 그냥 나무 꼭대기 길이라고 할게요, 그러면. 나무 꼭대기 길에 어떤 뭐 구조 도면을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여기 속에 설명하는 뭐 어떤 책자를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그냥 제 추측. 이게 아마 이렇게 구조 힘이 전달이 되는 형식으로 디자인을 했을 거다라는 그냥 제 추측에 기반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미리 아시고요. 뭐 그렇지만 뭐 실제 그 설계랑 그렇게 막 거리가 있거나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, 아마. 일단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자, 여기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.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죠. 그죠? 그 수직 하중 전달체가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습니다. 그죠? 여기 보면은 얘들 있죠. 얘들이 이제 다 그 하중을 이제 아래로 전달하는 애들이거든요. 근데 얘들이 지금 다 기울어져 있죠. 그죠?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. 그러면 힘의 전달은 어떻게 되냐? 일단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. 여기 보면은 그 다리가 있죠, 그죠? 다리가 이 기둥과 기둥, 이 기둥이라고 할게요, 제가. 이 기둥과 기둥 수직재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위에 뭐 사람이 막 지나다니고 그러죠. 그러면 이제 수직 하중이 생기잖아요. 나중에 수평 하중도 얘기할게요. 수직 하중이 생기면 이제 여기 있는 다리가 하중을 갖다가 얘 이제 수직재 전달을 시키고 이제 얘 기둥이 이제 또 하중을 갖다가 위에서 또 모아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전달을 시키겠죠.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특이한 게 있죠. 그 수직재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. 그죠?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기울어진 거에 의해서 힘이 분포가 될 겁니다. 딴 방향으로 흘러간다고. 그죠?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수직 힘이 뭐 이렇게 내려온다고 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전달이 되겠죠. 그죠? 이 색깔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어떤 색으로 하면 좋을까요? 왜 안 돼, 이거? 이거. 색깔이 빨간색이 더 잘 보이네요. 이렇게 이제 힘이 있으면 얘가 이제 기울어져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. 그때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 횡방향으로 하중이 생기겠죠. 그거를 이제 중간에 있는 얘들이 이제 잡아주는 거죠.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수직재는 기울어져 있고 기둥은 기울어져 있고 그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횡하중은 옆에 있는 얘들이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사이에 잠깐만요. 여기 사이에 이렇게 그 철제 봉이 있습니다. 이것도 알았는데 까먹. 가세죠, 그래. 맞다. 가세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횡하중이 작용을 할 때 얘들이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수평 하중 전달 시스템도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. 그래서 제가 얘 지금 다리가 걸쳐져 있는 부분, 요 부분을 갖다가 그 안에서 찍었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거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도움이 될 텐데. 뭐 어디 가가지고 이런 구조물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한번 보면 좋죠. 뭐 제가 여기서 학교 다닐 때 그때 역학이라는 말, 역학 맞죠? 구조 해석 이 수업을 들을 때 그때 있는 교수님이 그때 말한 게 계속 기억이 나요. 그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
언젠가는 힘의 흐름이 뭐 보이게 될 거다.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구조물을 봤을 때.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건물들 봤을 때 이제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엔지니어들이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도 보면 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실제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건물들을 보면은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상판이 있죠, 그죠? 상판이 있습니다.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판에 있는 거죠. 여기에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, 그죠?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.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. 그러면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하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하중이 여기 위에 있는 나무 판자라고 할까요? 얘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, 이제 얘는 또 그 힘을 갖다가 여기 있는 빔 있죠? 얘들 보이죠? 이렇게 빔. 위에서 보면은 왜? 여기까지만 안 되는구나. 위에서 보면은 요 밑에 그래 볼게요. 위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여기 이제 나무 빔이고 이렇게 그 위에는 이제 상판이 덮여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빔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빔은 여기 보시면 철골 구조물 있잖아요. 그죠? 철골 구조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상판이 있고 그 상판의 힘을 빔으로 전달하고 그 나무 보는 힘을 갖다가 다시 여기 있는 그 철골보에 힘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. 그 철골보는 다시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둥에다가 힘을 또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기둥에서 그 집안으로 힘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. 여기서 제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디테일이거든요. 여기 철골인데 일단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나무잖아요. 나무. 여기 보면은 나무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 안에 철골이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도 그냥 철골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있는 느낌, 자연 속에 잘 진화되어 있는 느낌,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. 다른 바운 피플 파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 길 독일의 다른 곳에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보면은 뭐 또 다른 구조체들도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는 그냥 철골만 한 데도 있어요. 근데 그걸 보면 그렇게 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. 자,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여기죠. 캔틸레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아까 봤습니다. 그죠? 상판에서 그 나무보로 하중이 가고 하중을 나무보는 이 캔틸레버보로 전달을 시키는 거죠. 이렇게 전달을 시키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하중 전달 시스템을 볼 수 있냐면 여기서 파란 걸로 할까요? 노란 걸로 할까요? 초록색으로 하죠.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그런 그 시스템이 되는 거죠. 그죠? 이런 시스템. 여기 이제 기둥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기둥이 있고 얘는 이런 캔틸레버보에 여기 보면은 뭡니까? 이렇게 그 모멘트 저항 연결. 그죠?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이제 힘이 전달이 됩니다. 그럼 우리가 또 뭐 한 김에 그것도 할 수 있죠. 모멘트 선도도 그릴 수 있고 그 전단력 선도도 그릴 수 있겠죠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파란 걸로 할까요? 잘 안 보이네.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모멘트 선도를 그릴 수가 있겠고 여기 그 전단력 선도도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 내력의 분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디테일 부분인데요. 이 접속 부분이죠. 접속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H빔이 있는 거죠. 이렇게 H빔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를 갖다 이제 시공하기 편하게 여기에서 접합부를 앞으로 당겨줬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봤지만 그 모멘트 저항 연결이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건 이제
저도 이렇게 하는데 뭐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걸 알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모멘트 확실한 그 강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 있는 그 스티프네스를 이거 뭐라고 하죠? 독일말로는 슈타이펜인데 뭐 아마 덧대기 하는 그런 철판이죠, 그죠? 강판이죠. 그걸 갖다가 이제 대주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그 휨 하중을 받게 되면은 뭡니까 위에는 그 텐션이 오고 인장력이 오고 밑에는 이제 그 컴프레션이 오겠죠. 그 압축력이 올 겁니다.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힘을 전달해 주는 거죠. 이만큼.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냥 그 상부 플랜스 위에 바로 이 하부 부분에 판이 붙어 가지고 약간의 그런 어, 어, 그 강성이 그렇게 이런 지금 해놓은 그런 디테일보다는 약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캔틸레버 보고 그러니까 그 거기에 맞는 디테일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거죠.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?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디테일로 이제 이 캔틸레버 볼을 갖다가 이 그 기둥에다가 확실히 그 모멘트 저항 연결로 접합을 시키는 겁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그렇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대충 그 구조에 대한 얘기는 대충 다 끝난 것 같네요. 되게 빨리 끝났네요. 다른 이제 그림을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보실까요? 네,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깨고 가는 길에 뭐 이렇고요.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길이죠.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쭉 다 올라가면 이런 경치가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곳의 특징이 이제 사진으로 담기가 참 애매하죠. 사진으로 참 잘 안 담아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좋았던 게 여기 가운데 미끄럼틀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제 다 올라가고 나면은 요 위에 그 미끄럼 타는 곳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렇게 볏짚 같은 거 그런 거 넝마 같은 거 그걸 깔고 그거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. 이렇게 애들 되게 좋아해요. 한 번에 이제 올라갈 때는 열심히 이제 땀 흘리면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도 좀 옆에 그 뭐야 확실히 바람이나 뭐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어서 조금 위축되기도 합니다. 높은 곳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겁도 날 거예요. 아무튼 뭐 쭉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거죠. 내려오면 금방 내려옵니다. 금방 내려오면 그 옆에도 바로 뭐 놀이터도 있고 애들 놀 수 있는. 예,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좋았거든요. 경치도 좋고 이렇게 어떤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하나의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것에서 그리고 또 그 주변을 좀 다르게 만든다는 것에서 사람들도 오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. 생긴다는 것에서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남부로 가면 갈수록 좀 건축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뭐 스위스에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스위스에서는 그 다리가 되게 디자인을 많이 생각해서 지은 게 느껴집니다. 그러다가 이제 독일 딱 오면 이제 확실히 달라지죠. 그래도 남부는 괜찮은데 남부에서 또 올라오면서 보면은 또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느낌이 다릅니다. 이제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막 신경 쓰다가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효율성 뭐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. 네. 그렇게 제가 여기 그 독일 남부를 가서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과 그리고 그 여기에서 이제 약간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뭐 재밌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좀 구조물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